오늘 3월 6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비가 내린 걸 보면 이제 봄이 이제 완연하게 시작될 모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시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올리베스 심리상담센터를 섬기시는 이상희 센터장님 나오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저도 이 상담 내용이 참 좋아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인사 짧게 하고 바로 우리 센터장님과 유동균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지난주 오셨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다가 네. 준비해 놓은 걸 하나도 못 하고 가셨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이 좀 낫지 네, 않을까요? 네. 그냥 준비 없는 데가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또 막상 이렇게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센터에 이제 내담자들이 오실 때 네네. 혹은 이제 상담을 신청하고 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금방 해결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특징 어떤 때문에? 특징 네네. 때문에 그랬냐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때문에 오셨어요. 자녀가 본인이 이제 잘 한다고 하는데도 잘 훈육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였는데 이제 떼를 쓰는 거 멈추지 않고 되게 이렇게 본인 근데 큰 애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작은 애는 그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사안이었는데 정말 빨리 좋아지셨거든요. 누가 좋아졌냐면 자녀가 좋아졌죠. 자녀가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는지를 이제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자녀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 그 양육 태도 검사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대회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네네. 예, 그 PAT라 그래가지고 양육 태도 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부부가 이미 아이를 너무 잘 기르고 계신 거예요. 양육 태도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양육 태도 검사를 해보면 얼마나 뭐 지지하는 양육 태도 검사가 이제 저희 부부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뭐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건강한 양육 태도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미 갖고 계셨는데 다만 뭘 안 하셨냐면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 공감하는 거. 그 소위 말하는 감정 코칭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잘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어디서도. 그래서 아이가 막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떼를 쓰고 이렇게 하면 뚝 그쳐. 울음 그치고 말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자기 감정에 공감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징징거리고 했던 거였는데 딱 그거 하나를 바꿨거든요.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꿨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외가댁에 친가댁에 아이가 갈 거 아니에요. 가면 거기서도 아이가 너무 변했다는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변의 엄마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 아이가 그렇게 바뀌는지 자기한테 물어본다. 근데 정말 그렇게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부부가 모두 다 엄마 아빠가 다 굉장히 건강한 양육 태도로 아이를 기르고 계셨다. 그러니 그 건강한 양육 태도로 기른 아이와 그 관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만 5세 정도 됐던 애였던 것 같은데 이미 5년간 걔는 엄마와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을 해왔던 거예요. 아빠하고도. 그랬는데 다만 자기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엄마나 아빠의 태도만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바꾸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것이 네. 이제 고쳐지니까 더 좋아진 거고. 네네. 근데 다른 분들은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지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진단만 잘 돼도 네.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사실은 심리 검사가
따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 이거는 눈치를 안 주셔도 제가 눈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 물론 이제 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검사지의 그 금액은 사실 그 가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금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들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저변 확대하다 보니까 네.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 비용이 조금 떨어진 것이지. 네, 그렇죠. 그 가치는 엄청난 건데 그거가 어쩌면 많은 상담 시간을 또 줄일 수도 줄이죠. 있는 거죠. 맞아요. 몇 회기를 줄이는 거죠. 몇 회기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탐색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를 그 심리 검사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탐색해서 수치적인 자료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를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다른 분들의 PAT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확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양육 태도, 그게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이제 이런 거죠. 지지는 잘 안 하고 혼낼 때 왜 혼나는지 설명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처벌은 굉장히 세게 하고 간섭도 세게 하고 성취압력 세게 넣고 그러면서 아주 일관성 없게 훈육하고 이런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는 집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장 힘든 프로파일인데 그게 만약에 그런 상태로 길러왔다면 감정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걔 행동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이미 그 아이와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그 건강하지 못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상호작용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결국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자녀가 어리버릴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가장 미치죠. 큰 영향이겠죠.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데 기질의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부모는 똑같아도 그 TCI라는 검사를 저희 센터에서 쓰게 되는데 그걸 기질 검사를 해보면 아이의 기질이 정말 달라요. 부모는 똑같이 하는데도 아이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자극 추구라는 어떤 기질적 특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롭고 신기한 자극을 쫓아가는 유전적 경향성이거든요. 예,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롭고 신기한 거 하는 거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위험 회피가 낮다. 그럼 불안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거든요. 거침없고 거기다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 그럼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는 거죠. 아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럼 우리 예, 하고 싶은 유동균 대로. 집사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추구가 95점이었고 아, 자극 추구가 자극 추구가 그치. 95점이었고 위험 감지가 위험 회피가 아마 낮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유동균 집사님 제 생각에는 사회적 민감성은 높은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남자분 그게 이제- 치고는. 그게 이제 센터장에 만나서 좀 그랬고 그 네. 전에 민감성이 없었어요. 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TCI 프로파일 해석할 때 어떨 때 그런 프로파일을 보고 진짜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에요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네, 그런 아이와 자극 추구가 낮고 그건 뭐예요? 새롭고 신기한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험 회피 높아요. 그냥 가만히 둬도 불안하네요.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요. 어때요? 다른 사람 눈치가 빠네요. 아유. 근데 이게 말씀하- 뭐가 좋고 나쁘고 어휴, 그런 건 없는 그럼 거죠. 본인이 힘들지. 좋거나 맞아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 힘들지. 그런 아이들은 강박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정죄하고 심판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고 기준은 높고 그 아하. 기준대로 안 되면 우울하고 가만 그러니까 놔둬도 동균 집사 같은 스타일 차라리 낫네. 자극 낫다, 추가 안 높으면 낫다. 차라리 민감성도 낮아가지고 네. 그냥 막 내한대로 할 때 조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범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 예. 자극 추구는 높은데 민감성까지 높으면 네. 굉장히 그 자극 본인이 추구 힘들겠네. 높고 민감성 높은 분들은 힘들죠. 아. 예, 본인이 힘들지만 힘들지. 근데 자극 추구 높고 사회적 민감성 낮고 위험 회피가 낮으면 본인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고 모르지. 불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도전할 때 실패할까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지. 예,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아내를 위험 회피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자극 추구가 낮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네네.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저하고 제 아내는 네. 자극 추구하고 사회적 민감성 봤을 때는 네. 완전 극과 극이에요. 자극 추구 높으시죠? 저는 제가 좀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엄청 엄청일 것 같아요. 센터장이 무슨 또 엄청 예, 엄청 미국에서 한국 오신 걸 보면 그쵸. 네, 엄청난 자극 추구와 낮은 위험 회피. 근데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도전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해석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지만 불안이 높은 사람이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범위하고 아. 불안이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 하나 기질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야 그러면 자극 추구가 높은데 네, 불안이 높다 그러면 네. 이거 굉장히 그거 근데 상담실에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렇겠네요. 왜 오냐면 그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 아, 제일 거예요. 힘들지. 왜냐하면 새로운 걸 원하는데 원하는데 자기는 불안은 그러니까 그 거리감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감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요. 아. 본인도 굉장히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본인 안에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어. 그것 때문에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 지금 검사가 TCI라 그러잖아요. 네, TCI. 제가 그 저녁 예배 때 한번 그 네네. PAT하고 연결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부모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 태도의 영향이 크겠네요. 이렇게 목사님 질문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똑같아도 죄송합니다. TCI가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가면서 이게 TCI 검사가 정도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몇 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문항 자체가 많지 않아요. 100문항 좀 넘거든요. 100문항? 네.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했거든요. 음. 네. 네, 그 결과보러 오실 거죠. 가야죠. 네, 아니 오실 거죠. 유동균 15분 집사는 걸렸어요. 100문항이면 10분 안에 했네. 15, 그 정도 걸렸어요. 예, 100문항 조금 그렇게 넘거든요. 뭐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권면드리는 건 아이가 만 48개월이 되면 음. 기질은 뚜렷하다고 얘기를 해요. TCI가 그러니까 기질 검사. 예, 기질 검사죠. 기질 및 성격 검사죠. 그 자체가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 이제 개선시켜 나갈 시작점이 예,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죠. 근데 자기 다음에 이해 주일 지능이 저녁에 한번 네. 다 같이. 센터장님 모셔가지고 TCI 검사를 우리 교인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 지난주에 돈 가지 내고 항목을 했는데 설명해주고 예, 설명 자기 걸 보게 하는 그 거죠. 자기를 보게 하고 그럼요. 그거 한번 했으면 좋. 그럼 그 비용을 이게 한번 해 저녁 예배 때 예, 한번. 저희가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하시면 또 할인도 있으니까. 그러죠. 내긴 내야죠. 그래야지, 제가 그래야지. 지난주에 냈기 때문에. 그래야죠. 네. 근데 센터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상담을 받을 때 했고 네. 지난주에 했어요. 네네. 근데 저 스스로도 문항을 체크할 때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오.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기질이 달라진 것보다는 성격 파트일 수 있죠. 성격 예. 파트. 자, TCI는 기질하고 성격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거기 괜찮아, 때문에 바뀌죠. 예. 물론 그 점수들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내담자를 보니까. 근데 음. 그 방향성은 잘 안 바뀌어요. 음. 자극 추구가 높은데 낮아져 있다거나. MBTI를 치면 E냐 I냐 이건 잘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안 것처럼. 바뀌죠. 예. 근데 MBTI보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민감한 검사긴 하죠. MBTI는 유형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TI는 E가 I보다 하나만 많아도 E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예, 상대적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뀐 부분이 있다면 성격일 거예요. 많이 네. 바뀌었어요. 예, 많이 성격일 바뀌었어요. 게 어떻게 좋아졌어요. 바뀌었어요? 진짜요? 아유, 되게 좋아졌어요. 아직 결과는 못 들어서 제가 뭐라고 확실히 네. 아니, 굳이 결과 들을 필요 없어. 좋아졌어. 아, 그래요? 좋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졌어. 근데 또 서두에 왜냐면 말씀하신 결혼하면 네. 안 좋아질 수 없잖아요. 결혼하면 그래도 결혼해도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까지 제일 있는 거 보면 좋아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TCI 점수 결과도 공개되잖아요. 그러지. 네, 네. 어. 그래서 뭐 연대감 5점 이하면 결혼하시면 안 됐었다. 음. 예, 뭐 자율성 5점 5% 이하면은 그건 굉장히 의존적인 분이다. 예, 근데 결혼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막 하거든요.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유동균 집사가 결혼 전과 결혼 이후에 네, 어떻게 바뀌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모님 눈치를 많이 봐요. 아하. 네, 이제 눈치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네, 네. 알고 봤더니 속 사람은 그렇게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거 원치 않는 거야. 그래요. 그걸 원치 않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상담을 보낸 거니까 네. 또 둘을 잘 알잖아요. 네, 각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유동균 집사는 그냥
개성 있고 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또 어떤 일이든 뭐 동의가 되면 잘해줬던 네. 참 좋았던 지금도 네. 김답다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중해졌더라고. 이 결정을 하는 야성이 데 있어서. 없어졌어요. 야성이. 근데 그 신중이 뭔가 자기가 냈던 생각 그 기준에 따라 네. 생겼다기보다는 네네. 마누라 눈치 보고 네 그렇죠. 가정에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쵸, 그 그쵸.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아니 부드러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강나이란다. 그 아내. 아내가 강한 거지. 그렇다기보다는요, 목사님. 저는 그 장면을 자,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요. 어떻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해요. 눈치를 보신다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눈치를 보고 결정한다는 건 유동규 집사님이 아내와 조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수용력이 좋고 그렇죠. 포용력이 좋고 조율하고 왜냐하면 유동규 집사님하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다고 네. 이와 오픈하셨으니까 네네네. 해보면 유동규 집사님은 머리로 깨달으면 바뀌는 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지 못 굉장히 그러면 배우기만 하면 되네.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안 배웠네. 뭐 그렇겠죠. 아. 네. 배울 기회는 있었으나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제가- 혼자 살 때는 조율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조율할 일이 없죠. 조율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을 했고 하면 이 새벽마다 아마 이 자리에 뭐 13주간 나오는 것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아마 생각하셨었나 보죠. 감사하게도 네. 둘째가 네. 자다 깨다 했는데 예, 그러게. 우리 김답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밤에 통잠을 잠을- 자요? 네. 통잠. 진짜 세상에. 은혜예요. 은혜. 은혜죠. 진짜 하나님 네. 은혜다. 하나님 아이가 통잠만 자도 살잖아요. 아유. 근데 그렇구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아. 통잠을 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통잠이었어요. 네, 그렇죠. 다른 숙제가 또 나타나더라고 바로. 아니 뭐가? 나타날 수 있죠. 네. 뭐가? 통잠을 자서 저는 이제 해결된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이제 행복이다. 네. 근데 갑자기 뭐 다른 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우리는 평생 힘든 것만 봐야 된다. 행복한 걸 보자. 약간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우리 은호 엄마. 아니 그러면 또 이따가 또 카톡 와요. 니 글 할래 진짜. 아니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네. 서두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뭐였어요? 건강한 양육 태도라는 거에 네. 저는 꽂혔어요. 네. 저도 이제 양육을 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관심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건강한 양육 태도가 뭘까? 여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 건강한 양육 태도는 이런 거예요. 그 양육 태도 검사에서 보는 8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8가지. 얼마나 아이를 지지하는가. 지지. 지지라는 건 얼마나 좋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아. 아이한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를 존재적으로 지지하고 뭐 이런 거 그죠. 호감을 표현하고 이런 건가. 두 번째는 합리적 설명인데요. 합리적 설명은 특히 걔가 혼날 때 얼마나 그 혼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내는가. 아이가 혼나는 이유를 알아야 반복을 줄일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얼마나 그 본인 나이에 맞는 성취를 해내도록 건강한 압력을 행사하는가. 건강한 압력. 예, 이 건강한 압력이라는 데 잘 이제 주의를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특히 입시 지옥이다 이런 표현들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를 공부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기본적인 죄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검사를 해보면 성취 압력 10점 이하, 100점 만점에 이런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성취 압력 10점 이하. 네, 100점 그러니까 만점에. 그 압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근데 분들이 그래도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감의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존감의 2가지 요소 하나는 자기 가치감이고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아요. 가장 행복과 관련이 있는 변인 2가지가 외향성과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해요. 네, 행복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맨날 저보고 저만 행복하다 그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존감 높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자존감 생각보다 안 외향적이시- 높아요. 외향적이시잖아요. 눈치 많이 봐요. 아니 눈치 보는 것과 자존감 높은 건 달라요, 목사님. 눈치 보는 거 목사님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율해내는 장면인 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눈치를 안 보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저만 행복하다 그래 다들. 예, 이만 좋다 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모님은 안 행복하다, 뭐
바로 하는 거예요. 오셔야겠어 사모님. 네. 제가 볼 때 네, 제 아내도 행복한데 제가 행복한 것보다 아. 상대적으로 낫다 보니까 그거는 어쩌면 기질적으로 음. 목사님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기질적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음. 예, 외향성, 외향성하고 높은 자극 추구, 낮은 위험 회피. 이러면 일단 불안이 낮은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 센터는 이제 불안 높아요. 불안 높으세요? 매일 기도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럼요. 매일 기도하셔서 불안이 낮아 보이시나 보다. 단지 불안도 높은데 그 저기 뭐야 해피 추구보다는 낫습니다. 아, 그럼 자극 추구보다 낮으시군요. 네, 자극 추구보다 낫고. 예,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성취 압력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그 PAT에서 성취 그럼 압력 60. 건강한 압력이 성취 압력이. 예, 건강한 성취 압력이죠. 그건 어떤 거죠? 아이들이 어디 다녀요? 어? 7살 되면 어디 가요? 유치원. 유치원 갔다가 그다음 어디 가요? 학교 가죠. 네, 얘들이 고3까지 학교에서 뭐 해요? 공부하잖아요. 계속 공부하지. 그렇죠? 네. 계속 공부하면서 그 공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집에서 아무리 네가 공부를 못해도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해도 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에서 듣는 소리보다 학교에서도 듣는 소리 더 많다는 학교의 얘기잖아요. 스피커는 집의 100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렇지. 시간이 친구들 그렇게 긴데 그 영향력이 더 그 크죠. 영향력이 큰데 있는데 걔가 그럼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의 성취 압력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그 학생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제일 첫 번째 시점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것 같아요. 빨리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요. 아, 수학 때문에. 수학. 네, 그때 수학을 우리나라 포기하면 입시의 최고 그 걸림돌이자 키가 수학이거든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 예, 문과도 그렇거든요. 그치. 문과도 수학은 해야 대학을 수학 안 하니까. 되면 입시는 입시 행복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 맞아요. 생각에. 예, 행복 위주로 가야 왜냐하면 돼요. 수학 안 되는 애 입시 시켜봐야 그거 더 힘들어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질적으로 수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네. 그 학교 수학은 기질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뭐야 한계 반복의 문제죠. 아. 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기질- 태어나면서부터 수학을 못한 사람은 없다.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학교 수학이잖아요. 공교육이잖아요. 얘가 무슨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무슨 풀리지 못한 인류의 난제를 풀어야 되는 그치. 것도 아니고 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반복했을 때 학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오는지 그 반복의 횟수를 발견하고 훈련시키는 게 부모의 몫인 거죠. 반복의 양이 적어서 수학을 못한다는. 네, 얘기네. 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그렇죠. 걔가 네. 상위 10%에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반복 싸움이거든요. 반복이지. 네. 원래 공부라는 게 습관이니까. 예, 반복이죠. 습관이니까 공부는 반복 싸움이에요. 반복 싸움. 이 천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쵸, 그렇잖아요. 반복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성취 압력 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적절한 처벌하셔야죠. 적절한 예, 처벌. 적절한 처벌. 네 번째가- 훈육하셔야 되고 처벌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간섭도 하셔야 되거든요. 간섭. 애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릴 때는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아이의 생활을 감독도 하셔야 되거든요. 감독. 걔가 몇 시에 어디에 있는지, 마치고 뭐 할 건지, 어허. 뭐 했는지 어. 이런 게 감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기대도 하셔야 돼요. 기대. 기대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과잉 기대는 힘들어요. 음. 뭐가 힘드냐면 걔가 해낼 수 있는 것 이상의 기대를 하면서 은근히 걔가 기대에 못 미칠 때 비언어적으로 아하. 걔한테 처벌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 눈치 주는 거다. 예, 눈치 주는 거, 그죠? 음. 그럼 애가 언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 비언어적인 부모의 실망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죠. 그쵸? 예, 기대하시지만 그 기대가 과하면 힘들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일관성인데 이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일관성은 이런 거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더라. 이게 어떨 어려워. 때는 똑같은 건데 혼내고 어떨 때는 안 되더라. 아. 자, 근데 이때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거를 매번 정확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없죠. 그렇죠. 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겠어요. 음. 근데 이게 너를 띠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아하. 아이가 힘든데 자, 자극 추구 높고 위험 회피 낮고 사회적 민감성 낮은 아이들은 덜 힘들어요.
아, 그렇지. 그러려니 해요. 어. 아유 엄마 오늘 또 그런가 보다. 아이 몰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어. 뭐 엄마 기분 풀리면 또 낫겠지 땡. 어. 그게 아니라 자극 추구 낮고 위험 회피 높고 사회적 민감성 높은 애들은 그냥 엄마 기분에 연동돼 있거든요. 연동돼 있죠. 네. 근데 얘가 엄마 기분이 자기 통제하에 없고 뭐 통제하에 없죠. 어떨지 몰라. 근데 너를 띄어. 근데 나는 엄마가 저렇게 나를 처벌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엄마 왜 저래? 이런 거죠. 아빠 네, 왜 저래? 네,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근데 저는 그런 그냥-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누구한테? 애들한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애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하냐면 이제 아빠가 그러시더라도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예. 센터장이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는 시간을 줄였어요. 아하. 왜냐면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야 네. 그 일관성이 좀 더 높아지고. 네, 그거는 이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 왜 YWM에서 강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뭐 이런 테마가 있잖아요. 제자학교 같은데 그거 들어보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이게 꼭 나오죠. 제일 중요하죠. 예, 나오죠. 왜냐하면 네. 그 아버지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너무 긴 시간을 비우시면 거기서 부재중인 아버지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부재 중인 그쵸? 아버지. 부재중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늘 집에 안 계셨어요. 밖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양을 좀 더 이제 늘려가려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가족들 전체 식사 예배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그거를 이제 최소한 지킬 노력했어요. 그냥 감사하게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아, 그때 그렇게 애들이- 하실 수 있었겠다. 있었죠. 그때 교회 사역도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조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일정을 빼라. 너무 잘하셨네요. 지금도 이제 애들 오면 토요일 날 그 시간에는 네.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멀리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나 또 우리가 이제 왜냐면 애들이 또 은근히 애들이 저희 그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그쵸? 그 네. 얘기를 듣긴 또 어렵죠. 그런 얘기를 이제 일부러 꺼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양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뭐 제 미루어 짐작컨대는 목사님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시잖아요. 전 목사님 만나면 유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 대할 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잘 대해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영적 공격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간증 얘기하고 성경 얘기할 걸 알고 네. 이제 그런 차를 탔더니 아이들이 살짝 지겨웠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시작했네. 아, 이러면서. 또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아하. 받아. 아, 그러셨구나. 그 엄마 닮은 애가 하나 있거든. 네. 아하.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드님이 어머니 닮자. 예. 아니 아들 아빠 닮았어. 아, 그래요? 예. 좋은 건 아빠 닮았다고 하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뭐 그러나 이제 그거를 계기로 더 이제 그 다음 그 예배가 더 기준을 갖게 됐죠. 네. 이거는 아빠대로 나름 준비한 건데 내가 실수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약간의 양해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네네. 뭐 우리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럼요, 성장하는 그럼요, 부분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 시도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비일관성까지 8가지.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죠. 지지해줘야 지지, 되고. 합리적 설명, 그다음에 성취압력, 건강한 성취압력, 네, 그다음에 처벌, 적절한 처벌, 그다음에 네. 간섭, 간섭. 네, 그다음에 감독. 훈육이 아니고 처벌. 예, 처벌이 훈육과 연결돼 있죠. 네, 간섭. 예, 간섭. 그다음에 예, 감독.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는 그거 적절한 기대. 기대. 예, 기대. 그다음에는 일관성 있는 양육. 그러니까 비일관성이죠. 그래서 기대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사회 심리학에는 자기 이행적 예언이란 현상이 있어요. self fulfilling prophec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지. 그 사람이 실제로 내 기대대로 행동해요. 야, 기대를 부응하는 거네. 네. 우리한테 왜냐하면 그런 게 있네. 예, 어떻게 그 알았지? 기대가 은연중에 흘러가기 때문에 은연 중에. 비언어적인 단서들로 그리고 흘러가기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만났으니 좀 그 사람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에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네. 네네 그렇죠.
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행동들이 좀 더 나오게 돼 그렇지. 있는 아.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나쁜 높은 기대는 상대방을 조금 누를 수 있겠지. 너무 높은 기대는 그렇지. 그렇죠. 부담되니까. 예, 그 적절한 그렇지만 기대. 저 정도는 내가 좀 부응해 줄 수 있어. 네. 라고 한다면 그게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적으로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굴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 동일시. 예,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좀 공격적이다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공격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야, 이 부모 양육 태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지지. 지지, 그다음 합리적 설명, 건강한 성취 압력, 네, 적절한 처벌, 네, 그다음에 적절한 간섭, 네, 적절한 감독, 감독. 그다음에 적절한 기대, 네.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태도. 네. 네. 근데요, 센터장님, 뭐 네네. 사랑해주고 표현 같은 거는 네. 아낌없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제 처벌과 간섭과 감독을 아낌없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궁금해요. 네.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 건지. 그게 네네. 양육 태도 검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존 가트만 박사는 부부를 연구했는데요. 이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관계 달인들이 있더래요. 관계 달인 정말 부부 관계를 잘 해내는 사람들. 존 가트만의 연구는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아파트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비디오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거거든요. 존 가트만이 이거 존스 홉킨스 물리학과를 나왔대요. 그쵸. 그러니까 통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이게 예. 상담 심리는 네 통계를 잘해야 돼. 그렇죠. 통계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관계 달인들은 부부도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이 20대 1이더래요. 20대 1. 그럼 칭찬. 20번 중에 한 번 정도 트러블이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기질인가요? 아니요. 이 네. 사람들 관계 달인들은 연습한 결과도 있고요. 학습도 있고요. 또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기질보단 성격에 가까울 수도 있죠. 성격. 예, 왜냐하면 성격 중에서 연대감이 발달하면 그 TCI의 연대감은 공감 능력, 이타성, 관대함 이런 센터장님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제 저도 좀 필요한데 네. 기질과 네. 성격의 차이를 하면 기질은 우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게 잘 안 바뀐다. 완전 그렇죠. 잘 안 바뀌죠. 유전적 소인. 패시브. 우리는 불안도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불안 유전자 우리 갖고 있어요. 그 불안할 불안 요인이 높은 사람들이 기질에서 그렇죠. 오는 기질에서 거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들보다 불안의 평균값이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불안 높은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많거든요. 조심할 거 아니에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불안의 기능, 순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이상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다소 강박적이래요. 왜냐하면 그 강박성이 성취를 높이는 거죠. 그렇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아웃풋의 수준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높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뭘 설명해 달라고 하셨죠? 기질하고 성격. 성격은 그 기질과 양육 태도와의 상호작용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 후천적이구나. 부천적인 거예요. 뭐와의 상호작용으로 양육 태도와. 태도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유전자 요인과 예.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예.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미리 알았어야 돼.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너 성격 미리 이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 교육 못 받았어. 약간 너 성격 이상, 네가 성격 이상해.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형성되어 있는 성격이 같이 살아나기에 적합하지 않아 뭐 이런 의미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높은 자극 추구를 조절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그 호기심과 그 도전을 조절해내야 되는데 이걸 조절해내는 힘이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생겨야 내가 결혼했으니까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도전하고 이걸 내가 끈기 있게 해봐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성격하고 기질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극천적이네. 그 전에 20대 1의 비율까지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20대 1의 비율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긍정과 자, 부정. 어느 정도 처벌해야 되냐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냥 살아가면서 이혼하고 싶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하려면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 정도 돼야 된대요. 5대 1. 예, 5대 1. 긍정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당신은 나도 너무 긍정적이어야 멋져. 되고 네, 다른 상대도. 사람도 그것을 같이 긍정으로 받아주는 게 네. 최소한 5대 1 정도 예, 돼야 5대 된다. 1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호작용에 예. 일단은 마무리는 그래도 우리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해 보자. 또 예, 그러나 이거 또 5대 좋은 1. 은혜가 있을 네, 거야. 네, 이거를 네. 긍정적으로 하는 게 5대 1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존 가트만 그 연구소에 상담을 받으러 왔던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이 0.8대 1이었다고 하거든요. 0.8이니까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는 게 부정적인 아니에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더 강했다는 예.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근데 1대1만 돼서도 안 되고 안 5대 돼요. 1이 돼요. 5대 1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부정성 때문이에요. 우리 부정성. 우리 뇌의 부정 편향 때문이거든요. 부정 네가티비티 바이어스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게 어떻게 설계돼 있냐면 부정적인 자극을 5배 더 오래 강하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힘든 게 뭐예요? 아내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또 꺼내는 거죠. 싸움할 때. 그쵸? 공감을 많이 나오네요 패널에서.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사건과 연결돼 있는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요.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그럼요. 그러면은 감정이 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잘 살다가 갑자기 나 그때 그 일이 생각났어. 약간 이런 경험을 하죠. 옛날에 했었거든요. 예, 하죠. 근데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어떻게 거예요? 풀어야 되냐면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때 남자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또 그 얘기야? 그때 다 얘기했잖아. 지금 10번째 아니야? 우리 남편 표현 이제 좀 그만하자.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저는. 네,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걸 반복해 왔다고 해서 또 그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만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싸웠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건 네. 감정과 함께 저장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대요. 감정과 함께 저장되지 않으면 자, 감정과 함께 저장되지 않은 사건은 기억이 안 우리끼리 난대요. 이제 하는 말 있죠. 영혼 없는 말에는 이게 네,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기억나는 사건이라는 건 감정은 변연계에 저장되고 기억은 전두엽에 저장된대요. 사건은.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인출되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서 공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10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냐? 그 얘기를 잘 들어보자. 그러니까 당신 얘기해봐. 이왕 말이 났으니 얘기해봐.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하면 그래. 그래서 당신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럼 난 억울했어. 난 서운했어. 난 화났어. 뭐 난 버려진 것 같아서 두려웠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 그 감정에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공감. 예.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당신 그걸 왜 그렇게 느껴? 그걸 그렇게 느낀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렇게 안 느낄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감정에는 죄가 없거든요. 아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느꼈구나. 느꼈다면 느꼈다면 if지. 느꼈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예를 들면 유동균 집사가 은호가 밤잠을 제 얘기 잘 아니에요? 잤단 말이야. 네. 잘 잤어. 그래서 이게 김답답 사역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했는데 은호 다른 일이 엄마는 생겼어. 은호 엄마는 네. 아니 다른 일이 아니고 은호 네. 엄마는 또 다른 걸 끄집어 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은호 아빠는 아니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할 줄 알았더니 또 왜 그걸 끄집어 와? 이런 게 이제 보니까 그게 있네. 공감이 필요하네. 공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육아라고 하는 게 그런- 잠만 잘 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감을 못 해줬어요. 그쵸. 네. 애기 엄마는 24시간 애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둘인데 예, 애가 둘이죠. 네. 우린 번갈아서. 셋이야.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목사님. 안 하기는 어떻게 그래서 하네. 사모님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오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죠? 네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 부부도 그런데 부부도 20대 1 관계 달인들은 살아갈 만한 정도가 5대 1인데 0.8대 1이면 이혼 때문에 그치. 상담실에 오는데 자 부부는 힘이 거의 같죠. 네. 파워를 거의 같이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5대 5, 뭐 기울어봐야 6대 4, 많이 기울어야 아유, 절대 7대 3. 안 질라죠. 예, 7대 3이잖아요. 음. 근데 아이들은 정서적 약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힘이 없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느끼려면 긍정적 상호작용이 엄청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엄청적 많은 상태에서 그래도 부정평양 이기 어려운데. 그쵸.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은 하면서 누구야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화가 났겠네. 근데 화가 났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그 행동이 수정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왜? 지지가 없이 지시가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지지가 없이 지지가 없이 지시가 통하지 않는. 하임 기트너의 발견이거든요. 야. 지지가 없이 지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런 감정 코칭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시를 듣지 않죠. 아하. 근데 부모들은 감정은 하나도 공감을 안 하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밥을 사주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지혜로우시네요. 왜냐면 지지를 예, 너무 지혜로우시죠. 사실은 제가 정기적인 사역자 회의도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너무 무거운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 불러서 같이 이제 회의를 나누고 뭐 또 들을 수 있는 건 듣겠지만 사실 듣는 건 잘 못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환경 자체가 너무 이렇게 업무적인 그 환경에 지시가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지지가 없는데 이게 지시만 가다 보니까 자꾸 부정평양 쪽으로 가는 그럼요. 왜냐면 더 경직되고 긴장되죠. 이거 회의를 그냥 없애고 네. 그냥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가지고 각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업무의 방향만 내가 설정을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잘하셨네요. 엄청 편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회의가 그걸 없이 소통이 되나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전체가 자기네들 소통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하지 전체를 다 모아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으면 나머지 사람도 그 한 가지 아쉬운 얘기를 들어야 되지. 대상이 되고. 그쵸. 근데 그렇다고 그 회의에서 아쉬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쉬운 얘기는 제가 1대1로 하려고 하고 방법적이면 칭찬은 공개적으로. 칭찬 공개적으로 하고 네. 잘한다는 걸 공개로 하고 예. 하려고 회의를 없앴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지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한박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던데 4년 동안 그냥 뭐 내담자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들이죠. 성장. 자, 그래서 존 가트만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장하는 조직도 적어도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 비율이 5대 1 이상은 돼야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한 거를 일일이 찝고 다니면서 지적한다고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내버려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그게 자율성이 생기고 그래야지 자발성이 자기가 생기고 알아야 자가 발전하는 거죠. 자기가 발견해야 돼. 그렇죠. 제가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처벌을 어느 정도 할까요에 대한 네네네. 얘기를 하다가 처벌을 하시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엄청난 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평소에는 우리 누구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진이랑 이진이 은호요. 이름 너무 예쁘다. 이진이 이름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래? 예, 이진아 너무 예뻐. 이진아 아빠 이진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근데 이진아, 네가 화난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은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드럽고 단호하게. 또 그러면 또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게 고장난 레코드 기법이잖아요. 고장난 레코드가 한 자리에서 돌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가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처벌하다고 바뀌지 않고요. 사실은 그게 위험하거나 뭔가 이게 아이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지 않다면 좀 어지간한 것들은 무시하다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엄청 칭찬하는 거죠.
그걸 유도하는 거네요. 그쵸. 그 행동을 예, 하게끔. 이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은호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도 샘돈하고 하니까 네네. 뭐 이렇게 저렇게 엄마 볼 때도 어떻게 하고 안 볼 때도 어떻게 하고 네네. 이렇게 하다가 또 은호를 돌보기도 할 거 아니야. 지도 귀여우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예, 그때 아. 이진이가 이렇게 했네 하면서 엄청 칭찬. 음. 긍정적 강화거든요. 그게 음. 그게 아이의 그 행동들을 더 많이 빈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퇴근하고 가서 막 이진이 사랑해. 잠깐만 그거 좀 이따 질문하고 네. 지금 한 가지 또 좀 한 건 짚고 넘어야 될 게 어린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네. 해야 되지만 다 큰 자녀도 사실 지지와 이 지시가 필요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너무나 그럼- 필요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어. 아니요, no. 그러니까 네. 제가 20살 넘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3년 정도 집에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 결혼했죠. 예, 한 달 전에 결혼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갔다가 맞아요. 결혼은 정말 그 30년 프로젝트의 일단 마감이잖아요. 네네. 1차 마감. 예. 네. 그래서 그랬는데 3년을 있었는데 대학원생이었죠. 대학원 2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다 다니면서 1년을 있었거든요. 자, 그때 저 큰 아이지만 똑같이 돼요. 예,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돼야 하냐? 대학원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와서 막 대학원 힘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야 뭐가 힘들어? 너희 랩에 다른 애들 봐봐. 다 힘들지? 박사과정 형 봐봐. 더 힘들지 않아? 너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너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래? No. 이게 지금 지지하고 지시는 네. 이게 꼭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모든 필요한 관계에 거지. 필요해요. 그럼 부부 제가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누구 힘들어서 어떡해? 어허. 진짜 힘들겠다. 어허. 엄마요, 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어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도 대학원 다닐 때 이런 거 진짜 힘들었어. 하고 그 힘들게 한 대상이 있잖아요. 네. 선배든 지도 교수님이든 네네. 같이 좀 씹어요. 어. 네. 걔가 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씹다가 근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지금 2학기째인데 아직 2학기나 남았는데 이러면 걔가 감정에 충분히 공감받고 지지를 받으면 그 감정의 김이 좀 빠져요. 압력솥에서 김이 빠지듯이.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내일 또 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니야 엄마.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살잖아. 자기가 예, 자 제가 처음부터 야 다 이렇게 살잖아.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빠 봐봐, 엄마 봐봐. 너만 힘들어? 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걸요. 못하지. 예, 얘기 안 해요. 입을 닫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말을 안 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걔가 정말 말이 없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말을 할 만큼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봤자 이거는 잔소리를 벌거나 더 예,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자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확신을 했겠어요. 얘가 어디로 튈까.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해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걔는 그 공감받고 지지받은 힘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요. 그리고 또 성장해요. 예. 그러는 거죠. 뭐 집에서 바가지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나? 아니요. 집에서 좀 새야 밖에서 덜 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새야. 예, 밖에서 덜 새요. 덜 새. 예. 그래 좀 알아야 좀 조심한다. 예, 그렇죠. 집에서 좀 풀어져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응적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응적 퇴행. 예, 퇴행, 어답티브 리그레션. 밖에 나가서 좀 멀쩡하게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 좀 찡찡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 즉 조금 그렇게 방치되고 조금 내버려 두고 네. 또 그렇게 하도록 둬야 네, 밖에 나가서 또 그걸 대체할 힘이 생긴다. 네,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랬는데 밖에 나오면 또 힘이 덜 어디선가는 우리가 긴장이 풀어져야 살 수 있잖아요. 찡찡대는 게 필요하다. 찡찡대는 게 필요하죠. 어디서 찡찡대겠어요? 안전한 곳에서. 센터장님 제가 네,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네. 집에서 누워있지 좀 마라 이거였어요. 누가? 부모님, 엄마한테. 부모님. 왜? 네? 왜요? 그럼 누워만 있으니까. 자 집에 잠깐만. 들어오면- 왜 자꾸 제 말을 자꾸 아까워 듣고. 아니 네. 잠깐만 자 하하.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나중에 엄마하고 따로 얘기해. 자, 집에서 좀 징징대게 내버려 둬야 된다. 네, 그럼요. 네. 그거 좀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줘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탱이라 그러셨죠? 적응적 퇴행. 적응적 어답티브 퇴행. 리그레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 것을 좀 용납해 줘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용납 못 하시는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도 저럴까 봐거든요. 아, 불안이죠. 부모의 불안. 집에서 밖에서도- 잡아야 예. 밖에서 밖에서 잘한다. 잘한다. 아니요. 걔가 밖에서 빠리빠리하게 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렇게 퍼져야지 밖에 나가서 빠리빠리하게 굴 수 있죠.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되는. 에너지가 충전. 우리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서로 자 부부도 서로 퇴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들도 집에 오면 좀 퇴행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들도 남편 앞에서 퇴행할 수 있어야 근데 돼요. 이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집에서 퇴행하기가 쉽지 않대요. 누구요? 집에 가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애 자꾸 뭐 목욕을 시켜달라 하는 애 이제 뭐 음식 쓰레기를 물론 기본적인 하겠지만 그리고 마치 남편만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오면 맡기고 자기는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렇죠. 지금 시기가 이제 그렇죠. 지금 그래. 시기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라서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때는 남편이 그 역할들을 좀 가서 같이 하는 시간과 남편이 혼자서 좀 조용히 지내면서 에너지 충전할 시간을 구분해서 좀 요청하실 필요 있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참 이제 봐서 감사한 것은 우리 김답답사에게 네. 자원성, 네. 자원한 건 다 사례도 없잖아요. 네네. 이 자원성이 높아진 거는 네. 이 아내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감사하고 아내들이 집에만 오기만 하면 막 뭘 시키려고 하는데 아. 김답답을 가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김답답을 이유로 네. 이렇게 가게 되니까 또 네. 좋은 말 하는 줄 육아에서 알았는데. 조금 그 이제 이 스태프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하랬어. 목사님 오랬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면죄부를 네. 남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아닙니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저녁 했어야죠. 애기 다 자는데 지금 하면은 아니지 이게 아침에 해야 하는데 저녁에도 좀 일찍 자도록 배려하고 하는 거지. 할 거 다 하고 잡니다. 맞아요. 맞아요. 몸만 힘든 야, 거예요. 그래도 은호가 이번에 통잠을 자게 됐잖아.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건 그러니까. 간증이에요, 진짜로. 통잠 자는 거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한번 자주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오죠.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서두에 궁금했던 게 그 아빠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뭐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 엄마보다는. 네. 근데 아이들이랑 이게 친밀적으로 쌓고 싶어서 양보다 질이다 해서 바짝 막 네. 좋은 데 데려가고 네. 아빠 입장에서 좋은 거 먹여주고 이런 경험을 시켜주는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양을 질로 채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양을 질로 채울 수 없죠. 자,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 조건이에요. 네네. 네. 질로 그거- 채울 수 없죠. 그거 지혜롭게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양적인 거는 요구하지 마라고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요건 뭘 안 하죠. 하더라도 네. 내 나름대로는 질적인 것을 했다 치더라도 음. 양적인 것을 늘 못해. 이거라도 하는 거니까 양해해줘라고 해야 되지. 그럼 그걸 질적인 걸 했다고 양적인 거는 좀 소리 될 수. 예, 그거 면죄부를 절대 받을 면죄부 수 받으려 하면 안 없지. 돼. 그럼. 그럼 질적인 거 한 것 같이 그거 까먹게 돼.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내가 양적인 것을 늘 못해 미안한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요거라도 좀 해야 되겠어. 요거 하는 거야. 제가 그랬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거 괜히 내가 말이야 이번에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모임을 한 건데. 그런 말 그걸 당연히 나한테 안 더 하죠. 해달라 그러면 그건 무리 있어. 이러면 했던 것까지 그냥. 그렇죠. 당연히 안 하는데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질적인 시간으로 대체가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질적인 근데 안 시간으로만 된다. 대체는 안 되죠. 아하. 양적인 시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질이라는 게 양이 없이 질이 갖춰질 수 그렇죠. 양적인 어떤 그게 쏟아 부어졌을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 같은 건 그렇잖아요. 구슬이 서마리아의 깨하고 보배지. 그쵸. 구슬 3개인데 깨가지고. 맞아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김답답을 하고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진이를 하루에 몇 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진이한테 어제 아빠랑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퇴근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네. 네. 봤네. 아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저녁에 철야 가지 말고 네. 아빠랑 호캉스 갈까? 네. 호텔 가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잘까? 이랬더니 엄마랑 같이 가재요. 셋이. 예, 둘이만 가자고 아빠하고. 네. 저는 둘이만 갈 생각이셨어요? 네. 유진이하고 둘이만 네네. 호캉스를? 네. 아. 왜냐면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빠져줘야 아. 집에서도 쉴 수 있으니까. 엄마가 가면은 엄마가 힘들잖아요. 케어는 어차피 엄마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진이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좀 속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엄마랑 같이 가자 했을까 했을 때 엄마는 이제 양적인 게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허가가 되는데 아빠는 너무 갑작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집에도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호텔에 가재. 약간 이렇게 이진이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제일 민감한 게 주 양육자들이 아이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네. 센시티비티란 말이에요. 아하. 민감성. 네네. 그런데 이 민감성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잘 생기겠어요. 그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가 이거 원하는 거야. 얘가 지금 이거 싫다는 거야. 이지는 이거 싫어해. 이지는 이렇게 하면 좋아해. 네네. 이거를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호의는 있지. 아, 기본적인 근데 몰라주는구나. 호의는 있지만 이진이는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고 엄마는 그냥 표현 안 해도 잘 맞춰줄 거 아니에요. 아. 이진아 지금 이거 싫지? 이진아 아. 이리 와 이거 해줄게. 이게 되는데 아빠는 호텔에는 막상 갔는데 호의는 알겠어. 어. 근데 자기 마음을 잘 몰라. 아. 그럼 아빠가 해주는 것 이것저것 불편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있으면 중간에서 통역을 하죠. 아. 아니야 근데 아니야 지금 이진이는 저런 그거 하면 안 경우에 돼. 이렇게. 이진이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네. 이진이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이 좋은 게 있어 잠깐 가볼까 해서 같이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것도 괜찮을 것 왜냐 얘가 같아요. 지금 이제 5살인데 호캉스를 가본 간 적이 있겠죠. 이진이한테 물어보신 걸 보면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참 그러면은 걔가 호캉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지. 설명을 해줬죠. 이게 지금 짧게 말씀드린 설명해줘도 건데 예상이 안 되지. 좋은데 가자. 아이스크림 좋은 데 먹고 가자. 막 아빠랑 둘이 시간을 좀 보내자라는 취지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 듣더니 그럼 엄마도 가자. 아기는 놓고 그래서 셋이 그러니까 즐거운 이제 지 목적은 끊어야 귀여워. 끈을 빼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이진 입장에서 베스트 제안을 아빠한테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즐거우려면 좋은데 가야 되고 내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엄마 있어야 되고 그치. 근데 애- 은호는 없어야 되고. 아기는 있으니까 은호가 없으면 돼. 그치.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진이만 데리고 그냥 시간을 바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진이가 호캉스 경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지. 그렇지 예, 않아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그 호텔 있잖아. 근데 아이를 데리고 왜 하필 호캉스를? 아니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끝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걸 말한 거예요. 대화하다가. 그러셨구나. 근데 마땅히 갈 데도 없긴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우리 보라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중학교 3학년이었나 한번 이제 큰 애도 이제 미국 가 있었고 네. 그때 둘째가 뭔가 학교 행사로 자리를 비웠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라는 뭐 하고 싶어 했더니 호캉스를 하재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저하고 보라고 3명이서 네. 호텔에 갔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그때 또 마침 그 갈 기회가 있었고 예.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우리 막내 보라의 그 좋아했던 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 정말 좋았나 그래서 보다. 좀 미안했고, 어. 미안했고 이게 뭐라고.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호텔도 어. 호텔도 뭐 좋은 게 그게 아니라. 그냥 3성급 정도 아, 되는 네. 그런 어떤 뭐 그냥 깨끗하기만 한 건데 그 좁아요. 예, 좁아서 삼성이면 침대만 2개, 좁죠. 좁죠. 침대 2개인데 1인용 침대 그냥 그 저희 트윈 사이즈 2개인데도 엄마하고 이렇게 끼워 자는데 3명이서 같이 자는데 야 이거 뭐라고 이걸 내가 이걸 참 배려를 안 했나. 그래서 로스 캠벨 박사 그 내비게이터 멤버이고 진정한 자녀 사랑을 쓴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는 일단 자녀가 2 이상일 때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집중적 관심이라는 얘기를 개별적, 하거든요. 예. 개별적.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집중적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씩 데리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데리고 밥을 먹든 뭐 놀이를 하든 아니면 그렇게 호캉스를 가든 마치 그때 그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경험. 그러지. 예, 그 경험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루스 캠벨 박사는 아이가 4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4아이들과 그런 경험들을 다 했대요. 바빴겠다. 네, 반복했대요. 다 클 때까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더 예뻐하는지가 아이가 2 이상 되면 아이들의 끊임없는 관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크고 나면 편애 이슈로 상담실에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이렇게 참 엄마들은 벌쩍 뛸 일이. 그렇죠. 엄마들은 벌쩍 뜰 일인데 눈빛에서 알 수 있대요. 애들은. 근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데이트하냐에 달려 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혼자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네.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얻어서 한 2주 정도 이제 미국을 가면 그때 이제 제 아내는 여기 있는 애들 돌봐야 되니까 네. 한국에 있고 저 혼자만 가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우리 사라가 네. 학교 등교할 때 이제 태워주는 아, 네네. 그리고 또 태워오는 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사라한테 우리 조금 피곤하지만 좀 일찍 일어나서 네. 그 아침 이제 미국은 아침 식사 일찍 한다고 예. 하니까 그런데 가자. 가서 그래서 이제 브런치 식사, 먹자. 아침 브런치라기보다 먹자. 예, 브렉퍼스트 먹자. 조식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학교 인근에 가는 길에 네. 좀 괜찮은 조식집을 제가 예, 찾아놨다가 찾아가지고. 그 가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얘기도 듣고 또 가서 같이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네. 혹은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큰애 사라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게 제일 큰애하고 제일 좋은 추억이에요. 아이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이한테 뭐 그걸 물어보진 않았고 네. 또 그걸 강요할 필요도 없고 네네. 단지 제가 그때 늘 미안한 마음이 얘하고 시간을 못 보냈다 늘 바빴다 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약속 시간 같은 걸 이제 정리해 가지고 아침에 무조건 아침 식사 갔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 가까운 목사님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그 기간 동안은 제 숙소로 데리고 와서 네. 같이 있다가 네. 태워주고 네. 아침 식사하고 보내고 그렇게 저녁에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친구들 몇 명 태워달라고 데리고 오기도 네. 하고 그거를 제가 그때가 제가 뭔가 해준 것으로 더 좋았다. 아, 그럼요. 아마 미국에 사라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 사실은 많이 떨어져 계셨잖아요. 많이 따님이 미국에 떨어졌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은 그 경험, 그때 아빠와 나누었던 그 감정, 그 감정 기억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아빠의 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그 관심, 이거가 쭉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평소에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라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우리 제 아이패드에 메모장,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메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대개 글들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 주제나 혹은 예전에 묵상했던 걸 찾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주제의 묵상 글이 있을까? 하고 네. 찾는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 사라가 저한테 2번의 편지를 보낸 걸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다시 봤어요. 자녀의 편지 정말 감동적이죠. 그럼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네. 또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렇게 미국 가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끼리 가족끼리 무슨 시간을 보냈던 그 자리에서 사라가 이게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지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오히려 아빠 엄마를 위해 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썼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잠깐 기도 이제 하면서 이제 금요 철야 이제 설교 준비를 기도하는데 우연히 그걸 2개를 발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쳤더니 네, 그게 떴군요. 2개 뜬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게 참 그게 감사한지. 감사하고 아니, 감동적이셨겠어요. 그 표현이. 네. 자, 내가 애들한테 좀 더 많은 글을 좀 남겨주고 또 편지도 써줬어야 되는데 네. 아쉬움. 오히려 딸은 써줬는데 저 많이 써준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엄마한테는 연애 때 많이 써줬어요. 그러셨겠죠. 네, 결혼하고는 뭐 네. 결혼하고는 몇 번 못 써줬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글에 또 진심이 묻어나죠.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 또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매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 모셔서 물론 이게 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는 게 센터장님도 저도 동균 집사님도 우리가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하질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상담의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양육 태도 검사라든지 TCI라든지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 그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것만 배워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좋아지는 그 경우로 상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아무튼 조만간에
한 6월달에 이제 해마다 우리 센터장님 오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TCI를 전 교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TCI를 저녁 예배 시간에 딱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TCI 설명과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차후에 상담센터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우리의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사역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센터장 매주일 금요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동균 집사님 보니까 최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바로 자기 옆에서. 거뭐 무지하게 물어보고 어쨌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김답답 사역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벳 신의 상담 센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센터장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나의 그릇은 종지처럼 작기만 합니다. 이 종지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종지를 키우고 또 키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뒤에는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 삼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마음,